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홍원영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시는 길은 멀지 않으셨는지요? 이런 엉뚱한 행동은 AI가 못하는 거죠. 예. 이런 순간적인 어떤 창의성. 이런 것도 못하죠. 그렇죠. 우리가 AI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AI는 예측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을. 네, 아니 지난주 AI 강의가 되게 인상 깊고, 야 AI가 이제 우리를 지배할 거야 마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내가 AI와 붙었을 때 경쟁력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참 깊은 울림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네.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AI와 경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협력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해야 될 고유의 어떤 장점들을 생각해보고 또 AI를 받아들여서 함께 협력할 것이 피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네. AI가 이제 진짜 나의 상사가 되었을 때, 어허. 김 부장님이 AI일 때 네.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한번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함께하는 직장 생활, 오늘 두 번째 편이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이제 오늘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직장 상사와 HR이라고 그러죠. 네, 휴먼 네. 리소스 매니지먼트에서 우리 말하는 그 인사부서. 주로 아마 제일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AI가 인사부서에 일을 한다면, 또는 AI가 말 그대로 매니지먼트를 한다면, 이제 그게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가장 큰 그 피부에 와닿는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그러면 먼저 관리란 게 어떤 것인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살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사 관리 또는 사람을 관리한다는 거, 조직에서. 뭐 우리가 보통 사람을 관리한다 그러면 뭐 일 열심히 하라고 막 혼내고 막 이런 거를 연상하기 쉬운데, 기본적으로는 올바른 사람을 채용하는 것부터 들어가겠죠. 그래서 채용, 그리고 그 사람을 채용한 사람을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라는 이제 배치를 시키면 그 일을 또 뭐 바로 잘할 수 있나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 훈련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진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가르쳐 주거나 연습하거나 이제 교육 훈련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면 이 관리 영역에서는 반드시 평가라는 부분이 들어가죠. 잘했는지 네. 못했는지 체크해서 평가를 하면 이제 보상,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보상은 긍정적인 면으로 가면 이제 인센티브나 보너스나 승진이나 이런 뭐 아니면 인정이나 이런 긍정적인 보상이 있고, 보상의 다른 한쪽은 또 페널티도 포함되겠죠. 네. 만약에 뭐 목표한 것들을 못했을 때는 네. 이제 어떤 뭐 강등, 감봉, 중위, 가장 극단적으로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 요거, 예. 일련의 과정들이 일종의 뭐 인사 관리, 사람에 대한 관리의 이제 전반적인 영역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AI가 상사가 되고 AI가 더 나아가서 이런 인사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는 것은 이제 그 부분들에 이제 깊이 관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가 두려움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극복하고 나의 경쟁력을 어디서 가져갈 건가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보면은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면, 그 AI가 만약에 잘못 판단하면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I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이 함께 결정하는, 아마 이 모델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예. 있을 텐데,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업무를 이제 진행해 나가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사에 의하면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신뢰란 것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사람들은 이런 평가를 합니다. AI가 이런 인사관리 전반을 한다면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가? 그 조사기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3,500명 대상으로 이제 11개국에서 조사한 설문을 바탕으로 보면은, 만약에 그 AI의 평가 알고리즘이 명확하게 설명된다면 그것을 나는 받아들이고 신뢰하겠다. 그 전제 조건을 달고 신뢰하겠다는 사람은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이해하면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정확한 알고리즘을 설명해 주지 않고 내가 그게 이해되지 않으면 그런 평가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답변은 32%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건데, 저는 근데 여기서 약간 제 해석을 좀 가미하자면,
그 설명을 제대로 한다고 한들 네. 네. 실제로 긍정적이 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돼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AI를 기본적으로 업무에 도입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 목적이 뭐냐면 왜 우리 뭐 그 뭐죠 뭐 VOD 서비스 이런 거 보시면 거기도 AI가 반영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아가 좋아하시는 영화의 패턴을 분석해서 네, 맞아요. 뭐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 난 살색이 많던데? 아 그런가요? 예. 인스타는 돋보기 한 번만 본. 저는 요즘에 좀비 영화만 계속 떠요. 네. 넷플릭스 들어가면 제가 좀비물을 좋아해가지고 저번에 직장인 좀비도 얘기해드렸는데 네. 아무튼 그런 건데 이제 AI를 업무에 도입한다라는 거는 개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큰 목적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개별화되지 않은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요즘 히트 영화 뭐 1위부터 10위까지 이제 이거를 이제 제한하는 거라면 AI가 도입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네, 그 네. 사람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AI가 도입되면 근무자 입장에서는 나에게 개별화된 어떤 그 코칭, 당신은 이런 게 지금 부족하다. 뭐 이런 거 좀 공부하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개별화된 고객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미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그 나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목적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왜 그러면 인사 관리에 있어서 AI가 도입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가 한다면 그 목적에 있어서 사실은 동의나 신뢰가 안 일어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뭐냐면 AI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AI를 도입하는 리더들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가까워요. 그렇네. 거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신뢰란 게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예. 1차로는 그걸 좀 알아야 신뢰할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다 이해해야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실제로 살아가는 현상들을 보면 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2 곱하기 2는 4야 뭐 이렇게 외워 이렇게 했을 때 그 선생님이 말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 대상을 신뢰하면 그 대상이 말하는 어떤 다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믿고 받아들이는 면이 있는 거죠. 네. 이게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것과 비슷해요. 가스레인지에 우리가 불을 켜면 이게 딱 버튼을 돌리면은 이것이 작동하는 원리를 다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뭐 신뢰하나요? 그 뭐 내부의 그 원리 뭐 그런 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기계 믿는 전문가. 거죠. 그냥 믿는 믿고 거죠. 키는 이걸, 거죠. 예. 이걸 돌리면 이게 폭발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해요? 그 어허. 원리도 알 수 없는데 그 가스라는 게 분명히 들어있는데 그러면 김치찌개 끓일 때마다 라면 끓일 때마다 이거 폭발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켜는 사람 없잖아요. 네, 네. 이것을 마음 놓고 켤 수 있고 그리고 그 작동 원리를 우리가 다 모르는데도 안심하고 라면을 끓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그 경험이 쌓여온 거거든요. 이게 돌릴 때마다 켜지더라. 그리고 요렇게 돌릴 때마다 이 정도 강도로 켜지더라. 그리고 이것이 폭발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그 경험에서 신뢰가 오는 것이지 가스레인지 자체를 막 다 알아서 신뢰가 오는 게 아니란 거죠. 맞아요. 그 네. 안전장치를 다 이해해서 신뢰가 오는 게 아니란 거죠. 요게 사실은 단순한 비유지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AI가 이제는 이 일을 AI가 대체합니다. 또는 AI가 판단한 것에 의해서 뭐 여기에 따라서 일하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AI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사 또는 그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험이 쌓여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렇죠. 하는 거죠. 예. 이 사람이 또 뭐야? 그렇죠. 뭐 예. 이런 느낌이죠. 또 뭘 하려고 예. 이때까지 경영진이 야 밖에서 이거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게 예. 좋은 다 경험을 안 망하고. 줬던 것들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다른 회사도 이런 거 같다는데 우리도 이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시도했던 어떤 것들이 나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계속 쌓아왔다면 네. 오르면 신뢰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이것은 AI에 대한 두려움과 신뢰라는 측면도 일부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도입하고자 하는 경영진, 네. 회사의 의사결정 또는 나의 리더들에게 신뢰를 못 가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네요. 경영진의 얘기 또 회사에 대한 신뢰 얘기로 들어오자면 한 직원이 이 회사 우리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신뢰해 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네. 첫 번째는 자기 다이렉트 매니저죠. 그러니까 자기 직속 상사와 인간적인 면에서의 어떤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야 이제 이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정보가 빈번하게 자주 공유되는가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것들을 찾을 수 있고 뭔가 경영진만 쑥덕쑥덕 거리다라가 아니라
이제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회사에서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결정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이제 경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하나 두 번째가 또 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특히 중요한 핵심 리더들 경영진이 회사가 표방하는 가치대로 행동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늘 좋은 말은 다 있잖아요. 네. 열정, 창의, 성실. 그래서 이제 창의력 있는 인재를 뭐 이렇게 홈페이지에 딱 적혀 있는데 회의 시간에 아이디어만 내면 막 그딴 소리 왜 뭐 이런. 뭐야 임마. 맞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여 왔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이제 도입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좀 더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AI 평가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러면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안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하나 있지만 저는 다른 한 축 중요한 게 정말 신뢰의 문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개인이 또 할 부분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조직 차원에서는 뭐 미래에는 분명히 이 일들이 닥칠 거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술로 사람을 관리하는 어떤 AI와 함께 일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직원들의 마음속에 어떤 신뢰의 잔고들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가 네. 반드시 봐야 될 점이고 지금부터 쌓아가야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쌓아가야만 나중에 또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제도들이 계속 도입될 때 그것들을 버텨나갈 힘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조사해 보면 제가 재밌는 몇 가지 이제 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숫자를 잠깐만 좀 볼게요. 네.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해봤어요. 뭐냐면 그 3,500명 그 11개국 대륙에 이제 11개국 국가에 3,500명을 조사했을 때 네. 디렉터 그룹,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장급 이상, 아. 관리자 이상 디렉터 그룹이 그 조사 인원의 한 30% 정도가 됐고 네. 중간 관리자 그룹이 또 한 30% 정도가 됐고 아예 이제 실무자들 사원 대리급이 한 40%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제 응답이 좀 다르게 나온 게 이런 면에서 이제 재밌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것 같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AI를 활용해서 지금의 리더들이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래서 아하. AI가 막 이렇게 데이터를 줬어요. 그러면 이걸로 이제 최종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떨 것 같아 물어본 거죠. AI는 어쨌든 제안을 하니까. 네. 그러면 지금의 리더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서 임원들은 64%가 그렇다. 관리자들, 중간 관리자들은 48%가 그렇다. 더 떨어지겠다. 실무자들은 네. 단 26%가 그렇다. 아. 이게 이제 실무로 내려서 완전히 내려가는 거예요. 야, 우리 부장님이 몰라서 그러냐? 아는데도 그러는 사람이잖아. 뭐 이제 이런 게 예측된다는 거죠. 이게 참 웃긴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이 정말요? 네. 자, 이런 거예요. 근무 관리, 모니터링이죠. 네. 이 사람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왜 우리가 뭐 일하면서 뭐 어떻게 사람이 8시간 근무 시간이면 1시도 안 쉬고 일하겠어요. 알트 탭을 좀 써가면서 다른 창도 봐가면서 일을 네.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AI가 이거를 평가한다라는 거는 진짜 막 내 상사가 24시간 나를 지켜보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느낌 받지 않겠어요? 네. 유령처럼 나를 감시한다고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무 관리 모니터링에 있어서 AI의 활용 의지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 직원의 컴퓨터 모니터를 계속 실시간 분석해서 근무의 네네. 성과를 어떻게 뽑아낸다거나 디렉터 이상은 71%가 활용해야 된다. 예, 그 임원급 이상은. 근데 실무자급은 단 30% 정도만 이것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갭 차이가 엄청나죠. 네. 퇴사 가능성을 체크하는데 AI를 도입하겠는가? 어.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보니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지각할 가능성, 네. 예. 뭐 할 가능성을 다 분석해서 이 직원은 1년 이내 퇴사할 가능성이 뭐 30 몇 %입니다. 네. 이런 데이터를 내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에게는? 네, 네.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려면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가? 역시나 디렉터 이상은 65%가 동의를 하고요. 실무자급은 단 27%. 그거는 옳지 않다. 내가 퇴사하려고 안 하고 왜 AI가 판단하느냐. 이것을 이제 분리한다고 느끼는 거죠. 마지막 질문은 AI가 칭찬과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에 얼마나 동의하느냐. 이제 반대로 이제 잘하는 것도 찾아내서 네. 오늘 하루 딱 끝나면 김대리님 오늘 하루 이런 거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를 AI가 자동적으로 판단해 주는 것에 있어서도 디렉터들은 67% 그리고 실무자급들은 31%만 동의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있어서 실무자로 갈수록 부정적인 거예요. 네. 그렇네. 재밌죠. 디렉터는 자기는 해당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찬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렉터들은 말씀하신 그 부분 평가를 하더라도 나는 평가를 하는 사람 입장이지 받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관점이 또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그 신뢰 문제에 저는 이제 다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회사에서 보면 관리자로 올라갈수록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요. 음. 그러니까 임원이 되고 관리자가 될수록 아는 정보도 많을 것이고 네. 그리고 자기가 받은 혜택들도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결정들 또는 회사가 나가는 방향들은 괜찮아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나이 돼서 다른 회사 갈 일도 없을 뭐 그러니까요. 테고. 예, 그런 면으로. 그러니까 제가 인게이지먼트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임원급으로 올라갈수록 직무에 대한 몰입도, 회사에 대한 충성도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돈도 많이 받고, 대우도 많이 받고, 이미 거기에 많은 시간을 바쳤는데. 근데 실무자선에는 이제 그 경험차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아까도 말씀드린 이것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좀 떠나서 이제 조직으로 보자면, 회사의 AI를 받아들이는 관점으로 보자면 철저히 이것은 리더십과 신뢰의 문제로 기결된다라는 것을 네. 여기서 이제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결과가 네.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11개국. 11개국. 네, 11개국에서 다 똑같구나 네. 생각이. 네, 그런 면들에서 보면은 뭐 비슷합니다. 그런 네. 편견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로 AI가 이제 그러면 도입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이 AI랑 함께 일할 때 아까 말한 도입부에 말씀하신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네. 그때 제가 지난주 말미 때 이제 여기에 대한 잠깐 질문을 드렸었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대체 불가능성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사를 바탕으로 몇 가지를 좀 뽑았어요. 그거를 제가 설명드릴 텐데 그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저는 이 조사에서 나온 것만이 인간의 경쟁력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안 나왔지만 개개인의 고유의 경쟁력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나온 것들을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해석력입니다. 해석력. AI가 판단하고 또는 모든 자동화된 데이터 값들이 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은 굉장히 그 인간이 가져야 될 고유의 능력이고 그리고 그 해석력이 깊이가 있고 통찰이 있을수록 리더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네. 예를 들어서 단순히 AI가 아까 말한 이 직원이 퇴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데이터를 줄 때 해석력이 낮은 사람은 얘 잘라야겠구만. 이렇게만 해석해 버릴 수가 있겠죠. 예. 그건 되게 낮은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해석력이 높다는 사람은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 다른 데이터는 없어? 얘가 작년에도 이랬어. 재작년에도 이랬어. 가져와봐. AI랑 이렇게 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얘를 변화시켜보자. 예, 얘는 내 동네 불평불만투성이었다.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정 기간에는 안 그랬는데 특정 시점 이후부터 그런 부정적인 행동 패턴이 지속적으로 감지되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럼 이 시점에 다른 직원들하고 비교값은 또 어떻게 돼요? 뭔가 이런 계속 그 Y를 물어서 결론은 지금 이 친구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부서장이 어떻게 문제가 잘못돼서 다르게 배치를 해주면 이게 풀리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사소하게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유튜브에서 보면은 나랑 비슷한 컨텐츠 계속 제안해주고 우리는 사실 AI에 많이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미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꼭 회사에서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럴 때 한 번 정도는 왜 그럴까? 왜 나에게는 좀비 영화를 많이 제안해줄까? 뭐 이런 좀 뭐랄까 스스로에게 한번 묻는 이게 해석력을 키워가는 연습이라고 봐요. 또 하나는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AI가 이제는 뭐 그림도 그리고 소설도 쓰고 하는 정도로 창의성을 발휘하긴 하죠. 근데 인간이 가지는 창의성, 혁신하는 능력은 이제 어떤 거냐라고 보면 그럼 이제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인간이 그러면 뭐 얼마나 더 똑똑해야 뭐 이렇게 명석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지만 피터 드러커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경영학의 구루라고 하시는. 근데 그분도 혁신은 명석함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세심함에서 나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뭔가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런 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애정이 많은 사람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를테면 그 왜 우리가 구부려 먹는 그 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빨대가 직선으로 있는데 구부려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아이디어도 나온 스토리가 그 아들이 다쳐가지고 팔다리를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사과 주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요? 그 사과 주스를 담아서 먹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엄마가 그 빨대를 이렇게 구부리면은 또 이게 구멍이 약간 막혀서 말기가 힘들잖아요. 빨대를 어떻게 구부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거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신호등 같은 경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초기에 신호등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로 바뀌거나 아니면 깜빡깜빡거리거나 바뀌고 지금도 그런 신호등 물론 많이 있죠. 네네네. 그게 이게 깜빡거릴 때 이게 뛰어 말어 하는 맞아. 그럴 때가 조심스러움이 있죠. 있죠. 네. 더군다나 아주 초창기 신호등 빨간불에서 만약에 바로 파란불로 바뀌면 네. 사고 가능성도 높죠. 그쵸. 그러면 이것을 칸을 표시해가지고 점점 줄어들게 만들면 다니기 편하잖아요. 아. 예를 들어서 그런 작은 아이디어 하나도 무슨 신호체계 전문가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의 그렇죠.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시간만 알려줬다면 사고를 안 당할 텐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사고를 안 당할 수 있을까?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신호등을 건널 때 안전할 수 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디어 자체는 그런 세심함, 애정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우리 일에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우리 회사에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좋은 아이디어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학력이나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기 막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혁신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역시나 인간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그러면 참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의 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금의 어떤 그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애정을 가져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진짜 중요한 거네요. 네. 애정을 가져야지. 맞아. 애정을 가져야 좋은 맞아, 아이디어가 맞아. 나온다. 네, 네. 그것은 AI와 다른 인간의 네. 영역이다라는 거죠. 네. 하는 일에 애정 있지. 네. 그렇지 나도. 난 진짜 정말 사랑해. 네. 그러면 어. 자꾸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네, 똑같이 안 하고. 네, 이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는 뭐 하버드 대학의 뭐 방송 무슨 전문 박사님이 태진님의 멘트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방송에 애정이 있는 사람만이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AI와 함께 일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또 하나 마지막 부분이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소통하고 협력하는 존재거든요. 기술과 기술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란 거죠. 그래서 소통과 협력, 그래서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뭐 퀴즈에서도 그거 나오지 않았었나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커뮤니케이션 AI,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은 근데 그 AI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발음을 명확하게 하고 뭐 이런 뜻은 이야기보다는 네. 명확성과 공감력인데요. 명확성이란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AI가 해석한 데이터를 사람에게 전달할 때 네. 그 의미, 이면의 의도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설명할 수 있냐라는 커뮤니케이션의 명확성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인간적인 공감력이죠. 예. 만약에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보고서가 뭐 이렇게 기한을 넘겨서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힘들겠군요. 딱 한 다음에 네가 보고서가 늦은 이유는 뭐 때문이고 이 부분을 해결하면 뭐 내일까지 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통은 네. 보다는 우리가 거기서 원하는 게 뭐겠어요? 힘들다는 거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유 힘들게 잘 지켜보고 있어. 이 말만 해도 어쨌든 속도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명확성과 공감력을 갖춘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인간이.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관계 맺고 협력할 수 있느냐의 측면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참 이게 아이러니가 여기 존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AI와 함께 일하는 이런 패턴들을 좀 고민해 보니까 반대로 질문이 인간이 참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예, 기술과 대비되는 그 관점에서. 그러면 인간은 사실은 관계 맺고 협력하는 존재, 인간이라는 글자에서도 서로 이렇게 등을 기대고 있는 그 한자, 사람 인자에서. 그런데 사실 인간관계 제일 어렵잖아요. 예, 안 맞고, 갈등도 많고. 예. 만약에 기계라면 좀 더 협력이 수월할 수도 있어요. 기계랑 협력한다라는 차라리. 관점이고. 네, 차라리. 아. 그래서 많은 그 엔지니어들이나 프로그래머들이 관리자가 되거나 어떤 협업이 필요한 일에 가면 다 그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내가 차라리 프로그램 짜는 게 낫다. 컴퓨터랑 일하는 게 낫지. 사람하고는 진짜 일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인간의 협력 능력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 기술이 발달할수록.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 그 이제 2편으로 나왔던 2049. 네. 그 블레이드 러너에 보면 그 주인공 그 AI 캐릭터가 하나 나와요. 그 주인공이 친구인데 조이라는 여성 캐릭터인데 홀로그램화된 그 AI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는 무조건 주인공을 지지해주고 격려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랑 그 약간 연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주인공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지지해주고 뭐 공감도 해주고 정말 뭐 사랑해주고 뭐 어떤 세상 끝이라도 가자 지옥이라도 네, 같이 네. 가자 이러면 같이 따라갈 태세에
그러니까 마치 진짜 진정한 사랑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사랑이 일종의 고귀함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지지해주지 않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어떤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요. 모든 여성들에게 내가 말만 하면 다 나를 좋아해. 예를 들어서 좋겠다. 제발 그럼 한 번만 하루만이라도. 자동화란 건 그런 거잖아요. 인풋하면 바로 그대로 아웃풋이 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라면 아마 진짜 사랑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답이 예스인, 그러니까 모든 답이 예스인 경우에서는 어떤 예스도 의미를 못 가지거든요. 그렇죠. 모두의 연인이면 그 누구의 연인도 아닌 거죠. 노가 있어야만 예스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한번 이별의 아픔도 경험하고 맞아요. 이렇게 제안했다가 거절도 프로포즈했다가 거절도 당했는데 이 사람이랑 마음이 맞아.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갑자기 야 나랑 오늘부터 만나자 했던 여자가 딱 일딱거리는 거야. 날 때린 여자는 처음이야. 너 반했어. 막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스만 존재하는 곳에서는 노가 예스가 의미가 없고 그런 것처럼 좀 뭐 이렇게 약간 시적인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별이 없는 알고리즘에서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 예,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요. 예. 사람하고 이 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언제 싸우기도 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만났을 때 설레임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부부는 안 설레고 그냥 가족이라고 하고. 그런가요? 근데 이혼 도장을 밥 먹을 때 옆에 해놓고 찍어 하면은 아니야 사랑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지금 AI 다루다가 지금 로맨스가 됐는데 제가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 네네네. 그래서 인간이란 협력하기 까다로운 존재예요, 되게. 반대로 기계는 협력하기 되게 좋은 존재입니다. 네, AI는 협력하기 되게 좋은 존재예요. 그런 거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갖추어야 될 능력이 뭐다? 협력하는 능력. 다름을 이해하고 갈등을 좀 조율해내고 나랑 기질이 달라도 또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얘기하고 타협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미래로 갈수록 이것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을까. 역설적으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대표님, 이사님, 이제 회사에서도 AI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은 아니죠? 저희는 이제 강의를 하는 업종이니까 예. 그래도 이런 컨텐츠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도 이제 대비를 하는 것이고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은 하죠. 그 인공지능이 교육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시중에 유튜브 영상이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있으니까 네. 수억 수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존을 잘 분석해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학습 데이터만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못 해내는 교육 훈련이 무엇일까를 저희는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뭐 기술을 도입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더욱더 어떤 인간적인 교류에 의한 코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네. 것 같아요.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또 계속 생각하고. 네.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좀 더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뭐 요것만 네. 이제 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러면 AI와 함께 일하는 이 변화에 긍정적이고 나는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더 잘 성공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직원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제 이게 결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면 우리는 조직에 AI를 도입하면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질 것 같다. 우리는 그걸 신뢰한다. 우리는 그걸 함께 협력하고 더 우리 회사는 발전해 갈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들이 그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들의 70% 가까이가 공이 꼽은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라고 갖추고 있는 것들. 그거에 이제 공통점을 분석을 해보니 역시나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했던 얘기예요. 리더들을 신뢰한다는 거. 첫 번째. 우리 회사의 리더들은 신뢰할 수 있다. 라는 점수가 높을수록 AI와 협력할 수 있다라는 그 AI를 받아들이고 협력하는 것에 긍정적이다라는 비율이 똑같이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한 결과값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갖춰야 될 역량 부분에 있어서 직전 3년 이내에 회사가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이런 소프트 스킬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런 소프트 스킬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한 적이 있다라는 것에 예스라고 답변한 비율이 높을수록 이것이 같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하드 스킬이 있고 소프트 스킬이 있는데 하드 스킬은 이제 기술적인 거죠. 뭘 만드는 능력, 뭐 이런 업무적인 지식적인 능력들.
근데 소프트 스킬은 주로 사람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 협력, 뭐 리더십 이런 것들. 그런데 AI와 함께 일하려면 우리가 왜 하드 스킬을 빨리빨리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코딩이라도 할 줄 알아야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오히려 리더들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리고 이 소프트 스킬을 직장 3년 이내에 지속적으로 학습시키고 있는 회사일수록 이런 신기술에 대한 그 오픈 마인드가 커진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시사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가장 인간적일수록 네. 가장 기계와 잘 협력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결론을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빨리 친해지고 싶어요. AI랑. 예. AI랑요. 예. 예. 두 분은 워낙 인간적이시니까 잘 예. 해내실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AI가 뭐 상훈이도 코미디언이지만 웃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더 경쟁을 갖추고 예. 같이 해나가고 싶네요. 네네. 남은 인생. 예. 남은 인생. 네, 인생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코너가 뭐 AI로 대체되지는 않겠지? 상징적으로 남겨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마지막 두 분은 남은 대체 불가능하다. 최후의 그렇죠. 인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AI와 협력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네네. 예,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기들 오늘 재밌기도 재밌었지만 참 많은 의미를 가진 맞아요. 강의를 들으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더 좋은 강의 들고 저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기두기들 안녕. 두기두기 두기부기. 안녕히 계세요.